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듣는 유튜브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날씨는 오늘도 덥겠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 이곳 LA 한인타운이 포함되는 다운타운 지역이 9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보다 더 덥죠. 그리고 토렌스 지역, 바닷가 지역도 87도 정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를 넘나드는 그런 날씨가 될 것으로 오늘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로 어제 하루만 5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25건의 확진자 케이스가 나왔고요. 자, 이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도시가 다시 열리면서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4개 스테이트, 주는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7일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14개 주는 어디냐면요. 알파벳 순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 아리조나, 알칸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켄터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등입니다. 이 14개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7일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는데요. 전염병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4월 달에 유전자 검사 회사 23andMe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전학적으로 검사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이 회사가 발표한 겁니다. 75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한 연구조사 초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초기 결과 혈액형이 O형인 분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코로나19 양성 반응 비율이 9 내지 18% 낮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월 달이었죠.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O형 혈액형이 사스에 더 내성이 있는 반면에 A형 혈액형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O형이 조금 낮고 A형이 조금 더 감염률이 높다라는 거는 현재 계속해서 연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9에서 한 18%라는 거예요. 자, 다음 소식은요. 이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계기로 경찰개혁 논쟁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의 시장협의회에서는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 문제를 다룰 새로운 실무 작업단을 발족했다고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시카고와 템파, 신시내티 등 3개 도시 시장이 이끌 이 실무 작업단은 경찰의 치안 유지 관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LA 경찰국에 따르면요. 지난 6월 6일 현재 시간으로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와 폭동이 발생한 그 한 주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인 사건이 전주에 비해서 250%가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총기 난사 피해는 56%가 증가했습니다. 이 급증한 범죄를 보니까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미국 내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카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5월 31일이 60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24시간이었고 1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 난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범죄가요. 보통 일반적인 동네를 순찰하고 있었을 경찰이 약탈자들의 표적이 되어 있는 도심 지역과 상권으로 전부 다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률, 살인율 증가와 총기 난사 증가율이 미 전국에서 보였다는 거죠.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250%에 또 총기 난사는 56%가 증가한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LA는 에릭 갈세티 시장이 LAPD 예산을 현재 총액의 2%인 1억 5천만 달러까지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하고 겹치는 그 주가 되겠습니다. 이 에릭 갈세티의 발표는 경찰을 방어하거나 해방하라는 요구를 지지하는 시위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을 시키긴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 일간지에는
구타당한 한인 할아버지의 사진이 게재가 됐습니다. LA 동쪽으로 60여 마일 떨어진 리알토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 사진이 게재된 것인데요. 자신을 피해자의 손녀라고 밝힌 이 여성은 나의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을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바이러스를 원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 여성은 할아버지를 폭행한 사람은 흑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인종차별적 인식을 갖는 것은 경계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를 폭행한 것은 흑인이지만 그것이 모든 흑인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나의 새 엄마도 흑인이다. 할아버지는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경찰이 용의자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은 때때로 모든 인종을 구속으로 몰아넣는다면서 이런 일에 대해 침묵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정상처럼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Black Lives Matter죠?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ll Lives Matter. 그리고 미국의 흑인들보다 더한 소수 인종도 살고 있고 그들에게 대한 인종차별은 더욱더 멈춰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그동안 가솔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기 참 좋았는데 다시 또 평균 3달러대에 진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3달러대 바로 밑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차량 운행은 이제 많이 늘었죠. 차량 운행은 많이 는 반면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유소들이 줄어든 수준으로 가솔린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고. 글쎄요, 저는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가격이 너무나 다른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유소의 얘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떨어질 때는 천천히,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은 일어났는데 사실 생각보다 뉴스가 너무너무 많았고요. 이 뉴스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뉴스들이 좀 빠진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무더운 하루가 되는데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